부동산법이 바뀌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잖아요. 그게 생기면서 저는 이제 임차인의 입장인 동시에 임대인의 입장이 또 되는 거죠. 그렇죠. 법이 약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아니다 너무나 임대인도 불편하고 임차인도 그러니까요. 불편하고 서로 불편해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다지 크게 보상이 되는 부분도 아니라서 이걸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코리안 김 선생님께서 또 지금 11채 두 분이 채수에서는 규모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선생님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도 명도하고 하는 영상에서 한 2번 정도 출연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주로 의정부 2000 선생님은 월세보다는 전세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11채 중에 한 채는 거주하는 집을 하신 거고 10채는 투자 물건이네요. 거기서 3개가 월세고 나머지 7개는 전세. 전세인데 저도 일부분만 알고 있어서 일부분이 플러스 P가 많이 된 부분이 있으신 거면 지금은 이제 다 플러스. 거기서 돈을 좀 많이 땡겼네요. 땡긴 부분은 좀 있죠. 조금 애매한 게 임대차 부동산법이 바뀌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잖아요. 그게 생기면서 저는 이제 임차인의 입장인 동시에 임대인의 입장이 또 되는 거죠. 그렇죠. 법이 약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아니다 너무나 임대인도 불편하고 임차인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해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다지 크게 보상이 되는 부분도 아니라서 이걸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전세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상한선이 딱 5%로 정해져 있잖아요. 5%만 받자고 하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세랑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편법에 대한 유혹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거고. 선생님도 유혹이 많겠다. 고민스럽겠다. 최근에 전세 또 많이 올랐어요. 그렇긴 한데 굳이 또 그렇게까지 이걸 내가 편법을 이용해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엊그제도 이제 제가 임차인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세금하고 시세하고 2억 가까이? 2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서울의 아파트라서.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너무 크네. 그거를 내가 편법으로 해서 내가 들어간다고 하고 나가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난 그렇게 편법을 쓰고 싶진 않다. 근데 5%라는 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실하고 갭이 크다. 최대한 부담이 안 가시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얘기를 해달라. 그 선에서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자. 대단하네요, 선생님.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저 솔직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그분도 지금 다른 데 가서 전세를 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또 코로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능한 금액을 이제 말씀해 달라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저는 금액은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만약에 정 힘들다고 하면 저는 이제 5%에서 재계약을 할 용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을 그분한테 넘겨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그 약간 협상의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네가 부르게 말했어요. 그게 협상에 대해서 석사까지 마치신 분이어서. 그게 이제 협상에서 뭐 앵커링 효과라고 배에 닷 있잖아요. 그걸 내리는 효과. 그게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구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밑에서 후려치고 오면 그럼 또 불리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금액을 얘기를 해버리면 이 금액에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이 금액에서. 그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갇혀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넘겨주면 좀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장점은 있긴 한데 그게 뭐 하나의 팁이긴 한데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 상하지 않고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 굳이 협상을 배우지 않더라도. 그래서 서울의 덩치 큰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세가가 2억이 올랐지만 안 되면 뭐 5%라도 법대로 하자면 5%가 당연한 건데 제 주변 친구들도 집주인들보다는 세입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다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절충해서 15% 20%그 정도 올려줬다고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긴 한데 그 친구도 득이었고 집주인도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럼 뭐 끝도 없으니까 평불만만 나오게 될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아파트 부분도 있고 시세가 많이 올라서 투자금을 확보 이만큼 하냐 요만큼 하냐 어쨌든 그 이상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2년 후면은 뭐 더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좀 뭐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정도를 간다고 하잖아요. 뭔가 이 편법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모든 거를 순리대로 풀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적법한 기준에 딱 맞춘다고 하기보다 서로 간에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뭐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장 1, 2천만 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네.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이제 작은 돈이 됐어. 예. 그러니까 전세금에서는. 금액이 뭐 너무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몇 천만 원 해도 큰 거잖아요. 일반 뭐 맞아, 셀러리면이 모으기 쉽지 않거든. 불가능하잖아요. 저축해가지고 뭐 몇 천만 원 이런 거는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열채 투자 물건 중에 아파트는 몇 채예요? 좀 물어봐도 돼요? 예, 예. 아무튼 그걸 기억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원래 한 10채 정도 되면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까먹어요. 가물가물하죠.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셔. 한 5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전세 비율이 높은 예, 것도 예, 있는 예, 거네. 아파트는 당연히 전세로 보유하고 예, 있는데. 이제 뭐- 선생님 엄청난 자산가였네요. 아니요, 제가 금액. 아파트가 그만큼인지 몰랐거든요. 저도 아니, 저 그럼 이렇게 이제. 반일금만 하셔도 되네. 아니, 이 정도. 저 뭐야. 이거 뭐 빈몸으로 와서 약간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편하게 얻어먹고 가겠습니다. 아이, 그거는 뭐 얼마든지. 고기 엄청 많이 사놨습니다. 그 아파트가 이제 뭐 좀 덩치가 큰 거보다는 작은 거, 소형 평수로 있는 게 더 많고요. 지방이고. 네, 예. 서울에 하나예요? 서울에 하나. 서울에 하나고 나머지가 그다음에 지방. 원주에 2개, 경기도 2개 정도. 좀 달라 보이네요. 우리는 다 빌라여가지고. 나머지 이제 반지하고 막 이러니까. 나머지 5개는 이제 반지하도 있고 빌라. 서울에 반지 하나. 예, 서울에 반지하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낙찰받은 맞아. 물건이었죠. 그거 전세 주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전세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의정부 빌라 2개, 최근에 낙찰받은 이천에 2개. 의정부 빌라는 하나 전세 주고 하나는 반 전세라고 하면 되려나? 그거? 네, 그렇죠. 9천에 40. 이천 거 2개는 하나는 세 맞췄다 그랬죠? 네. 이천 거 하나는 이제 월세를 받고 있고 하나는 지금 이제 명도를 얼마 전에 해가지고 처음으로 강제 집행까지 그 계곡까지 가가지고 명도 해가지고 공실인 상태죠. 대다수가 전세긴 하지만 월세를 받고 있는 거나 그 의정부랑 이천 거 2개인 거예요? 아, 하나 더 있다. 춘천께 하나 더 있네. 춘천에도 아, 있어요? 아, 아, 아. 그럼 월세가 3개네요? 예, 월세 3개입니다. 월세는 한 얼마나 받으시는지 여쭤도 돼요?